이후에 이 신호에 대해서 외계 문명의 전파 신호라는 가설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결국 증거를 찾지 못했고, 심지어 2017년 발표된 논문에서는 이 와우 시그널이 당시에 우연히 옆을 지나가던 혜성에 의한 것이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발견이 된 지 40년 만에 단순 해프닝이었던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라고들 알고 있었습니다. 이 넓은 우주에서 외계인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외계인의 탐사선이 직접 지구에 방문을 해서 발견이 되거나 우리가 외계 문명이 존재하는 외계행성으로 탐사선을 보내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넓은 우주에서 탐사선을 보내서 외계행성을 간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너무나도 힘듭니다. 간혹 100광년 이내에 외계행성이 발견되었다는 뉴스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뉴스에 달리는 댓글 중에는 저렇게 먼 데까지 어떻게 가냐는 댓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은하에서 100광년 정도의 거리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우리 은하에 있는 항성의 숫자는 2000에서 4000억 개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그에 반해서 100광년 내에 있는 항성은 수천 개 이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렇게 코앞이나 마찬가지인 100광년까지 가기 위해서는 광속의 1%까지 낼 수 있는 우주선을 개발을 했다고 해도 편도로 1만 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심지어 광속의 1%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시속으로 따지면 약 시속 1100만 km에 해당하는 속도죠. 따라서 직접 방문하는 건 터무니없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다음 방법으로는 지상에 있는 망원경으로 우주에 있는 외계행성에서 외계 문명의 존재를 직접 관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0.01광년 이내에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태양계에 9번째 행성이 존재한다는 증거조차 찾아내지를 못하는데, 이보다 1만 배 먼 곳에 있는 행성이라면 광도는 1억 분의 1입니다. 직접 관측은 꿈에도 못 꾸고, 대부분 외계 행성을 탐사하기 위해서는 간접적인 방법을 쓰고 있죠. 아니, 그러면 발견하고 있는 외계행성은 다 뭐냐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이 내용은 제가 쓴 책인 외계행성 이야기를 참고로 하시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언젠가는 외계행성의 대기 성분에서 외계 문명의 증거를 찾아낼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요원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해운대에 있는 백사장에서 바늘 찾기보다도 어려운 이야기지만 우주에서 특이한 전파 신호를 감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류는 우주 탐사를 할 때 무인 탐사선을 사용을 하고 강력한 전파 신호로 탐사선과 통신을 합니다. 물론 거리가 멀어질수록 이 전파 신호조차 제곱으로 약해져서 탐사가 어렵긴 하지만, 만약 인류보다 발달한 외계 문명이 있고 항성 간 탐사선을 발사할 정도라면 통신을 위해서 엄청나게 강력한 전파를 쏘는 탐사선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이러한 방법은 공간에 제약이 없는 대신에 그런 외계 문명이 존재해야 한다는 행운에 전적으로 의존을 해야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도 사용할 수 있었던 방법이어서 사용을 해오던 방법입니다. 1977년 오하이오주 델라웨어에 위치한 전파 망원경으로 우주에서 나오는 배경 복사를 찾던 천문학자들은 유례가 없는 특이한 신호를 감지합니다. 일반적인 우주 배경 복사와는 달리 굉장히 강력하고 인위적인 이 전파 신호에 감탄을 했던 팀원 중에 한 명이 출력물에 와우라고 코멘트를 달아놓으면서 굉장히 유명해진 신호입니다. 이 신호는 다른 배경 복사들과 명확하게 달랐으며 명백히 의도된 듯한 단일 파장이었는데, 이는 인류가 무선 통신할 때 사용하는 것처럼 인위적인 대역대의 파장이었습니다. 이 현상은 72초 동안 지속이 되었고, 이 신호의 출처를 찾아보던 과학자들은 끝까지 이 신호의 출처를 찾지를 못합니다. 이후에 이 신호에 대해서 외계 문명의 전파 신호라는 가설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결국 증거를 찾지 못했고, 심지어 2017년 발표된 논문에서는 이 와우 시그널이 당시에 우연히 옆을 지나가던 혜성에 의한 것이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발견이 된 지 40년 만에 단순 해프닝이었던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라고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전은 며칠 전에 또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슬슬 이번 콘텐츠의 메인 내용을 이야기하자면, 2020년 11월 8일에 출판 전 논문 업로드 서버에 새로운 논문 하나가 게재가 됩니다. 알바르토 칼바레로가 게재한 이 논문은 와우 시그널이 지나간 혜성과 관련이 없을 수 있다는 것과 이 신호의 출처가 실제 우리 은하에 있는 외계행성에서 온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칼바레로는 오픈된 데이터 소스인 가이아 데이터를 이용해서 무려 13억 개의 항성 중에 와우 시그널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항성 목록을 조사했습니다. 가이아 데이터는 유럽 우주국이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로 지금까지 우리 은하에서 발견이 된 모든 항성들의 데이터가 담겨 있습니다. 카발렐로는 우선 와우 시그널이 나올 수 있는 방향을 특정하고 그 방향에서 G형과 F형 주계열성 위주로 찾았습니다. 왜 G형과 F형만 찾았나 궁금해하실 텐데 사실 저도 궁금하긴 한데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이외의 주계열성에서는 문명이 발생할 시간이 부족하거나 항성풍이나 조석 고정 등으로 생명이 살기 좋은 외계 행성이 발생하기 힘들다는 그러한 전제 조건으로 소거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결과 그는 가능성이 있는 항성을 66개로 특정을 하고 이를 논문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또한 신기하게도 66개의 G형과 F열 주계열성 중에서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항성이 하나가 있었는데 투매스 카탈로그 상에 1928192-2640123이라는 이름으로 명명이 된 이 행성은 태양과 비슷한 G 계열성이었고 거리도 가깝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 항성에서 외계 행성이 발견되진 않았습니다. 케플러나 테스의 관측 방향에서 벗어나 있는 데다가 외계 행성을 찾기 쉽지 않은 거리 탓이죠. 이 논문이 와우 신호가 외계 문명의 증거가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있는 항성을 찾은 만큼 이곳에서 외계 행성을 발견한다면 연구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상 이 논문은 아카이브에 올라온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내용이지만 재미있는 건 이 논문을 게재한 사람이 유튜버라는 것입니다. 더 엑소플래닛이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이 유튜버는 사실 유튜버이기도 하지만 논문을 게재할 수 있는 수준의 학위를 가진 아마추어 천문학자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겨우 아마추어 천문학자가 찾은 것을 왜 아직까지도 못 찾고 있었던 것이냐고 질문을 할 수도 있지만 가이아 데이터베이스는 계속되는 관측으로 업데이트가 꾸준히 되고 있고 현재까지 13억 개의 항성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해당 항성은 와우 신호가 처음 등장했을 때 관측조차 되지 않았던 항성이었고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와우 시그널 방향에서 온 항성을 찾을 만큼 천문학자들이 한가하지도 않기 때문이죠. 아무튼 학계에서는 관심을 잃었던 와우 시그널에 대한 계속된 집착을 보이는 천문학자, 아니 유튜버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는 다시 이슈가 되었고 물리학 저널에서까지 해당 내용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이 논문의 내용은 부정적이지만 적어도 해당 항성은 외계행성 탐사의 목표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 외계행성이 발견이 돼야지 제가 외계행성 이야기 2를 출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와우 시그널이 외계 문명의 증거인지는 좀 애매하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지지하는 편입니다. 그럼 이만.